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 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특성이 있어 역학조사와 진단 검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사람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노래, 구호, 대화나 식사 등을 하는 경우 감염 확산이 급증하는 사례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꺾는 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 사회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 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방학과 개학 연기 조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지만 개학을 하는 경우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개학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도 학생들의 경우 중증 감염 위험은 낮지만 지역사회 전파의 역학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휴교를 연장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하향 국민에 접어들고 있으나 국외 상황과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닌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개원일을 2주간 추가 연기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휴원 기간 동안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제도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생활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제1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방역과 치료 체계를 확충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압병실 120개 확충 예산 300억 원, 음압구급차 등 지원 예산 301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예산 45억 원,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지원 예산 375억 원 등이 추경으로 확보되어 감염병 치료체계, 인프라를 한층 두텁게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인분들의 활동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도 1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 4월 중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하는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을 2조 7,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규모를 3조 5,7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 1조 1,000억 원을 대구, 경북 지원용으로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가된 정책 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절차 간소화, 위탁 보정 확대 등 신속 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개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관을 연장을 하는데요. 휴관을 연장을 할 때 그 서비스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기본적으로는 휴관을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똑같이 긴급 돌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종사자는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 단축 근무제 이걸 통해서 가족 돌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별로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의 서비스들이 제공을 되고 있는데 예컨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외에도 급식 제공이나 안부 확인, 돌봄 공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전화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는 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고 있던 무료 급식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 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비접촉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시설별 특색 있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같이 지자체에 내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부안이 2개 기존에 있는 거 1개하고 플러스 2개에서 2개 안이 추경안으로 올라갔었고요. 상임위에서 이제 2개가 더 추가돼서 4개 안으로 이제 제시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적으로 2개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에 이제 추진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에 3개까지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종 3개 기존 거 1개 포함해서 최종 3개가 결정된 것입니다.